위고비가 좋아요? 마운자로가 좋아요? 이제 어느 정도 빠졌는데 끊어도 되나요? 약을 고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끊느냐입니다. 약은 맞았는데 끊는 타이밍이랑 방식이 틀리면 결국 다시 돌아오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단순 비교가 아니라 결론을 딱 정리해 드릴게요. 내 몸에 맞는 약을 고르는 기준, 그리고 요요를 줄이는 단약 기준, 이 두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혹시 구독은 하셨나요? 위고비랑 마운자로는 완전히 다른 약이 아닙니다. 둘 다 식욕을 줄이는 계열이고 식사 후에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 흐름을 흉내낸 약이에요. 위고비는 GLP-1이라는 호르몬 작용을 중심으로 하고 마운자로는 GLP-1에 더해서 GIP라는 작용이 같이 붙어있는 구조입니다. GLP-1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밥 먹으면 소장에서 나와서 뇌에 배부르다는 신호를 보내고 위 배출을 늦추고 식욕을 눌러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느끼는 변화는 비슷해요. 같이 먹어도 덜 먹게 되고 배가 금방 찬 느낌이 들고 예전만큼 음식이 당기지 않습니다. 마운자로는 여기에 GIP 작용이 같이 붙으면서 같은 식욕 억제라도 시너지가 생겨서 감량폭이 더 크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마운자로가 더 잘 빠진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평균 감량은 대체로 위고비는 10% 중반, 마운자로는 20%대까지 보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리둘레 감소도 마운자로 쪽이 더 컸다는 데이터들이 있고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평균은 평균이라는 겁니다. 현실에서는 이렇게 나뉘어요. 10kg만 빼도 만족하는 사람, 대량 감량이 필요한 사람. 이게 왜 중요하냐면 10kg 내에만 빼도 된다면 위고비로도 충분히 목표를 찍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반대로 체중이 많이 나가시고 20kg 이상을 실제로 빼야 하는 상황이면 처음부터 마운자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즉 마운자로가 무조건 더 좋다, 이게 아니라 내 목표 감량폭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첫 번째 기준입니다. 다이어트 주사에서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건 거의 무조건 위장관 부작용입니다. 속 더부룩함, 울렁거림, 메스꺼움, 구토, 이런 증상들이죠. 처음 맞고 바로 더부룩해졌다, 울렁거렸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약 자체가 위 배출을 늦추고 식욕 신호를 건드리기 때문에 속이 편할 수가 없어요. 다만 사람마다 차이가 크고 특히 용량을 얼마나 빨리 올리느냐에 따라 체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실제로 많이 느끼는 게 술입니다. 술을 마시면 더 빨리 취하고 술 맛이 없어지고 먹는 순간 울렁거리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게 의외로 생활 패턴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술자리가 많은 분들에게는 속을 크게 뒤집는 트리거가 되기도 합니다. 주사 부위 발진이나 가려움 같은 국소 반응도 종종 물어보시는데 이건 대부분 심각한 부작용이라기보다는 관리로 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면 부작용의 핵심은 위장관이고 이건 약의 차이보다는 용량, 속도, 식사 패턴이 더 크게 좌우합니다. 환자분들은 자꾸 뭐가 더 세요? 뭐가 더 유명해요? 이걸 물어보시는데 의사인 저는 그보다 먼저 이걸 봅니다. 첫째, 목표 감량폭. 10kg 내면 위고비도 충분한 경우가 많고 대량 감량이 필요하면 마운자로가 유리할 수 있어요. 둘째, 동반 질환. 특히 심혈관 위험도가 있으신 분들은 어떤 약은 관련 데이터가 더 축적되어 있다는 점도 선택 기준이 됩니다. 셋째, 가격과 지속 가능성. 이건 정말 현실적인 문제예요. 약이 한두 푼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효과가 좋아도 유지와 단약까지 못 가면 결국은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처음부터 단약 계획을 같이 봐요.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은 갑자기 끊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단약을 하면은 요요가 오는 게 정상인가요? 어느 정도는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식욕을 눌러주던 게 빠지면 식욕이 다시 올라오는 방향으로 가는 게 자연스러운 반응이거든요. 그런데 요요를 최소화하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약을 맞는 동안 생활 습관을 바꿔놓은 사람들입니다. 즉 약이 살을 빼준 게 아니라 약이 습관을 바꿀 시간을 벌어준 거예요. 그래서 단약은 끊는 날의 문제가 아니라 끊기 전 1, 2개월의 준비가 핵심입니다.
첫째, 용량 낮추기. 최고 단계까지 갔다고 그걸 계속 유지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목표 체중에 가까워졌으면 한 단계 낮춰서 몸이 적응하는 시간을 줍니다. 둘째, 간격 늘리기. 주사 간격을 1.5배, 2배로 늘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번 맞던 걸 열흘, 2주로 늘리는 식입니다. 셋째, 생활 습관 교정. 이게 없으면 단약 성공률이 확 떨어집니다. 특히 핵심은 두 가지예요. 단백질 섭취, 근력 운동. 살이 빠질 때 근육이 같이 빠지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져서 끊는 순간 더 쉽게 다시 찝니다. 그래서 단약 준비는 끊고 나서 운동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끊기 전부터 루틴을 만들어두는 겁니다. 첫 번째, 담낭 문제. 급격히 먹는 양이 줄면 담낭 운동성이 떨어지면서 담석 위험이 올라갈 수 있어요. 이건 약 때문이라기보다는 급격한 체중 감량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리스크입니다. 둘째, 휴지기 탈모. 이것도 약 때문이 아니라 감량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면서 몇 달 뒤에 한꺼번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지만 영양이 받쳐져야 합니다. 셋째, 갑상선 수질암 같은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금기예요. 넷째, 췌장염. 췌장염에 관련된 보고는 되고 있지만 흔한 부작용은 아닙니다. 다만 술을 무리하게 같이 마시게 되면 몸에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둘 다 식욕을 줄이는 계열이지만 마운자로는 듀얼 작용으로 감량폭이 더 크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약 선택은 누가 더 세냐가 아니라 내 목표 감량폭, 동반 질환, 비용과 지속 가능성, 그리고 단약 계획, 이 네 가지로 결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단약은 갑자기 끊는 게 아니라 낮추고 늘리고 습관을 교정하는 방식으로 서서히 가는 게 성공률이 높습니다. 오늘 내용 보시고 위고비가 맞는지 마운자로가 맞는지 그리고 지금 끊어도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좀 잡히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현재 본인 상황에서 궁금한 질문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다나한 이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